2019년 12월 24일 경상북도 도청에서 2019년의 마지막 강의를 끝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이 끓여주시는 보이차를 먹었더니 제가 살이 쭉 빠진 것 같아요.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미국 애틀란타로 향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저를 위한 특별한 상을 시상했는데 델타 1등석으로 타고 왔어요. 애틀란타 도착하니까 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인데요. 저희 집사람은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봅니다. 애틀란타에선 꽤 유명한데 그 다음날 25일 아침에 애틀란타 도심지에서 홈리스를 위한 그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3,000명 정도의 노숙자들이 하루 종일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에서 집사람이 공연을 담당했어요. 오카리나 팀만이 아니라 색스폰 또 고전 무용,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집사람이 감사장을 받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상 받은 거 없는데. 그리고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저희가 함께 미국 스미스 교도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의 영상인데 요거 작년에 갔던 겁니다. 올해에도 2020년 1월달 방문할 예정이에요. 영상과는 상관없이 2019년 마지막 강의 경상북도 도청에서의 강연 내용을 제가 좀 편집해서 일부분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은 인연을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어요. 우연과 필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연은 없다고 생각해요. 전부 필연이에요. 그래서 인연도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내가 들어온 인연도 차버리면 그거는 그냥 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보니까 그 변해야 산다라고 써붙이고 다니시던데 어디 계세요? 변해야 산다. 와,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변을 해야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하루 왼종일 여기다가 변을 갖고 살면서 변비가 되는 거예요. 변비. 오늘 아침에 전 CM 호텔에서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강의료도 주시고 호텔도 잡아주시고 그 호텔이 보니까 영국 여왕님이 오신 거 20주년 기념해가지고 아드님이 와서 묵고 갔다는 그 호텔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텔레비를 틀고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시간 맞춰 와야 되니까 이제 시계를 보려고 틀어놨는데 거기 프로바이오틱스인가? 내장 지방이 낀 사람들 위험하다 그러면서 그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프로그램은 페이드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약을 만드신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돈을 주고 그리고 만드는 방송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몰라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방송 보면서 야 저거 먹으면 도움이 되나 보다. 그 옆을 살짝 틀면 홈쇼핑에서 그걸 팔고 있어요. 그게 다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시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찍 강의를 듣는 그런 회사들은 일반 기업이지 공무원은 많지 않아요. 공무원은 주로 늦지막한 게 이제 강의가 잡히죠.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방의 한 공무원에 갔어요. 그 딱 군청에 앉아서 강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다음은 신상훈 교수님께서 1시간 반 동안 멋진 강연을 펼쳐주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한 여성 공무원이 어머 너무 길어요 그러는 거예요. 강사가 여기 앉아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여보 내가 맛집을 선정했어 맛있을 거야 갑시다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애들이 전부 맛없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지만 다시 데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뭐 그따위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날 강의는 완전 꽝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하하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군청에 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공무원들은 정년이 몇 살이에요? 60이요? 어머 너무 길어요 그랬다.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 특히 아까 좀 전에 너무 길어요 했던 그 여성분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분과 나는 거기서 모든 인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쪽팔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 본인만 모르세요. 본인만. 제가 사는 곳은 김포입니다. 김포시청에서도요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스폰했어요. 그거 얼마 줘야 되는 줄 알아요? 3천만 원. 3천만 원만 주면 4달러 김영철 씨를 데려다가 우리 동네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느냐 아시죠? 요즘 MBC, KBS, SBS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야 스폰 가져와 스폰. 그럼 다 우리가 홍보해 줄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김영철 씨가 김포에 딱 3천만 원 받고 와서 찍으면서 비행기가 위로 쑥 날아가더라고요.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오 시끄럽네. 그 말 한마디에 김포는 3천만 원 주고 동네방네 시끄러운 도시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돈 쓰고도 헛짓거리한 거야. 돈 쓰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일찍 시금치에 또 밥 먹고 오고 또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일어나 밥을 해먹고 저게 더 불쌍해요. 아예 혼자 있으면서 혼자 해먹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은 옆에 퍼질러 자는데 혼자 일어나서 누룽지에다가 물 말아서 먹고 이거 더 불쌍해. 더 불쌍해. 그러려면 아예 대구에 있으라고 그래.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침 일찍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데도 정말 필연적으로 인연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고 에휴 넌 떠들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몇 주 전에 또 대구시에 최고의 과정 그런 걸 하더라고요. 2007년부터인가 엄청 돈 들여서 그분들 모셔다가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날 내가 강의를 하면서 몇몇 분이 스마트폰을 자꾸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좀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살짝 돌려 말했어요. 여러분 동시에 두 가지는 못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합시다. 그러니까 강의에 좀 집중합시다. 스마트폰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강의에 집중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스마트폰 보시더라고. 그 또 하나의 내 작전을 썼지. 그래요. 저렇게 계속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중요한 문자가 온 겁니다. 사모님한테 문자가 왔을 거예요. 우리 그만 헤어져. 이런 문자가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되니까 계속 들여다보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냥 덮어놓고 제 강의 듣다 보면은 사모님한테 문자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아까 문자 잘못 보낸 거야. 그거 딴 남자한테 보낼 건데 잘못 보낸 거야.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몇몇 공무원분들은 뭐 공무원뿐만 그런 게 아니지만 공무원이 특히 유달리 많아요. 어떤 회의라든가 도지사님 와서 딱 무슨 얘기하실 때 눈 감고 감상하는 척 그런 분 많아요. 특히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난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사실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지금 오셨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 또 확실히 말을 해야지. 사랑해요 말을 해야지. 말로 해야지. 거봐. 지금 이분이요 엄청 멀리서 찾아왔어요.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알고. 그 직접 와야 말을 해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 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아지야 강아지. 걔들만 나와서 꼬리 흔들어준단 말이에요. 또 제가 어저께 상주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정말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얘들아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럼 너희들이 지금 좋은 대학을 갔든 안 갔든 상관없이 너희들의 인생은 행복하게 풀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안동 이쪽으로 와서 자고 오늘 강의 오면 좋았을 텐데 또 천안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 천안까지 또 쭉 갔어. 거기 가서 강의 끝내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 서울 올라가서 짐 싸가지고 이제 8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저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에서 왔어요. 그 일주일 만에 여기서 강의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딴 강사 부르세요. 나 왔다 갔다 싫어요. 그럼 오늘 못 만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필연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도지사님이 제가 전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분 처음이에요. 이런 분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괴로울 겁니다. 이런 비슷한 분이 저쪽 땅에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남시 공무원으로 일하기 힘드시죠? 네. 그러면 그 시장
도지사 만들어버려요. 딴 데로 보내버려요. 근데 막 성남시 싸우면 공무원들이 박수를 치더라고. 여러분들 정말 이런 도지사님 괴로우세요? 그럼 딴 데로 보내버려. 청와대로 보내버려, 청와대로. 어? 그럼 아침에 이런 거 없고 단잠을 잘 거 아니야, 단잠. 어? 그 텔레비에 나올 거 아니야. 네, 청와대 소식입니다. 그때 그냥 텔레비 끄면 되잖아. 근데 왜 도지사님이 이렇게 막 추기 싫은 사람 춤추게 만들고 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사람 일으키는지 아세요? 그거는 본인이 한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났는데 야, 여기 너무 맛있다. 야, 가족들 데려가자. 우리 직원들 데려가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맛있으면 그건 나 혼자만 먹어야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꿀단지 잡듯이. 본인도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순탄한 삶을 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긍정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사니까 좋더라. 이걸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선생님들이 자기네 반 아이들 서울대, 연고대 몇 명 보냈나 이게 성적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과가 아니라 무조건 학교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자녀를 정말 성공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기본적인 거. 난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을 딱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요. 얘들아, 너희들 특히 여자들 잘 들어. 남자는 상관없어. 남자는 한 여자만 만나면 무조건 인생이 변해. 하지만 여자들은 세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여러분, 남자가 만나야 될 한 여자는 누굽니까? 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한테 여러분이 실수만 안 하면은 그 인생은 잘 풀립니다. 여자가 만나야 될 세 명의 남자는 누굽니까?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아들 아닙니다. 요즘은 아들과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남편입니다. 두 번째 남편. 여자들은요, 남자만 잘 만나도 인생이 변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20대, 30대 앉아있으면 안 합니다. 왜? 얘네들은요, 이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어머, 강사님은 무슨 여자의 삶을 남자의 잘 살면서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결혼 그래서 안 하겠다고 너희들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너희들 나중에 결혼해서 나이 들어서 생각이 날 거야. 정말 내가 만나야 될 남자를 내가 못 만났구나.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요즘은요 옛날처럼 남북, 동서, 무슨 빈부격차 뭐 이런 걸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도 갈등이 생기고요. 어떻게 되는 나라가, 아니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도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버스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뒤에 젊은 여자애들 둘이 앉아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 정말 짜증나.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난 나이 들면 일찍 죽어버릴 거야. 난 40대면 그냥 죽을래. 40대면 죽어? 내 고개를 돌려가지고 야 55도 산다 이씨 막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입에서 냄새 날까봐 안 했어요. 응? 이 갈등이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가족들. 응? 가족들 간의 대화도요, 아니 서로를 헐뜯는 대화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명절 때 아예 가족들 만나지 않고 공항에서 그냥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 후배 작가 중에 대구 출신이 하나 있는데 얘는 명절 때 집에 안 가요. 야, 너 집에 안 가? 작가님 가면 우리 할머니가 듣기 싫은 얘기만 해요. 야, 넌 언제 시집 갈래? 언제 시집 갈래?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시골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지. 야, 선영아, 너도 할머니한테 똑같이 말을 해. 할머니, 그럼 할머니 언제 가실 거예요? 너도 똑같이 말을 해. 대화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의 귀에 딱 통하게 해서 상대방이 듣고 즐겁게 만들어줘야 그게 진정 대화입니다. 상대방 귀에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잔소리해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 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입을 열었다. 그럼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 그럼 무조건 그 사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언제 태어났느냐 중요합니다. 이름도 중요하고. 여러분 생일이 언제세요? 여러분 생일이 만약에 온 나라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날 태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난 날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앞길이 활짝 열려 있을 겁니다. 자, 혹시 내 생일날 태극기 들고서 뭐 만세 불렀던데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굽니까?
도지사님 언제? 봤지? 8월 15일. 온 국민이 축하해 준 날이에요. 만세 만세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13일에 금요일 날 태어나 보세요. 혹은 4월 1일 날 태어나 보세요. 어머 애 낳았어요. 뻥치지 마 뻥치지 마. 태어난 날짜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연히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았을까? 아닙니다. 아까 저기 앉아서 검색을 해봤지. 도지사님 생일이 언제인지. 그럼 이렇게 다 웃겨주잖아. 즐거워하잖아. 본인이 대통령 된 느낌일 거야. 얼마나 좋아. 나는 지금 여기 들어온 지 30분 만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평생 살면서 왜 그걸 못해요? 난 사실 이렇게 아침 일찍 강의한 게 삼성 사장단 때 일이네. 삼성 사장단. 우리 집으로 차를 보내줘요. 차를. 여러분들은 나한테 문자를 보내줬지만 난 그래도 자세히 보내줬어. 지하로 들어와서 이렇게 왼쪽에 세우고 뭐 얼마나 자세히 얘기했는지 몰라. 여기 이거 담당하시는 그 교육하시는 분 정말 여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저 이것 때문에 진짜 미국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딱 삼성을 갔는데 와 식사 안 하셨죠? 아침을 브런치 세트로 어디 유기농 과일로 만들었어요. 막 흙이 묻어있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강의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30명이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모든 30명이 나를 탁 주시하면서 웃을 준비를 탁 갖추고 있더라고. 난 사실 그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어디 건지 알지? 알지? 내가 왜 삼성에서 강의료를 받아서 LG 세탁기를 사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강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는요. 삼성의 뒷모습을 보고 싶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갤럭시 핸드폰을 사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스마트 프라자에 딱 들어갔어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손님 이건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글에게 물어보시죠. 날 내보내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베스트 스토어에 들어갔어요. 내가 사지도 않은 폰을 들고 가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죠? 그 친구가 열심히 검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는 무조건 LG를 갑니다. 그리고 LG에서 강의 끝나면요 꼭 뭘 줍니다. 삼성은요 이따 두고 보겠어요. 응?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뭘 준비했는지 기대가 되는데 그게 비싸서가 맛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 이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추석 전 한 2주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아요. LA에서 온. 야 상훈아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야 내가 우부하는 거 알지? 알지. 근데 뒤에 탄 한국 손님이 내 유튜브를 듣고 있더래요. 그 친구 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정말이요? 에이 정말인데 내 통화시켜 줄까요? 그 나랑 통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뒷분이 날 초대해서 지난 추석 때 강의를 갔어요. 자 강의 갔을 때 일반석을 타고 갔을까요?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을까요? 어디? 일반석을 끊어줬어요. 근데 옆에 앉은 미국 애가 한 3시간쯤 날아갔는데 지가 뭘 점심을 먹었는지 다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싶다고 그랬어? 거기 봉투도 있는데 왜 그걸 나한테 보여줘?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웩 했다. 저는요 농담 아니고 거짓말 아닙니다. 쾌재를 불렀어요. 그 이유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내가 매일 하루에 2-3번씩 강의를 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사세요. 웃어야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세뇌가 됐어. 내가. 그 얘가 우엑 하니까 난 속으로 예 그러면서 사무장을 불렀어. 사무장님 같으면 여기 앉아 가실 수 있겠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아니 이게 뭐예요? 이랬을 거야. 그런데 사무장님 같으면 여기서 앉아 가실 수 있겠어요? 이 화법을 좀 바꿔보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마누라가 여보 밥 먹을 땐 좀 핸드폰 집어넣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남편들은 짜증이 납니다. 여보 난 당신의 핸드폰이 되고 싶어요. 여보 그러면 쓱 집어넣으면서 나도 당신이 내 핸드폰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2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잖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까도 지사님 나 사실 조금 깜짝 놀랐는데 보자마자 멋있다고
아, 이게 솔직히 강사의 복장이에요. 청바지 입고 오고, 막, 스웨터 입고 오고. 그런데도, 멋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미국 가면은 저런 칭찬하시는 분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특히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갔더니, 와우! Your shoes looks good, beautiful, red is good. 막 이러면서 내 신발을 칭찬하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얼굴부터 딱 봤는데 칭찬할 구석이 없던 거야. 어디든 막 칭찬할 걸 찾은 거야. 막 쫙 찾다 보니까 신발이라도 칭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상대방 어디 칭찬할 거가 있나 그 말 한마디 툭 해주면은 상대방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 기술을 알고 사는 분은요, 평생 어딜 가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지난번에도 대구 공무원 5급 이상 그 공무원 과정에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니 그럼 우리 삼성 사장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톤이 내가 뭔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도 그래도 5급 이상 공무원들인데 삼성 사장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거야. 나 비교 안 했어요. 그분들은 연봉이 150억이에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난 답답해서 그랬던 거예요. 삼성 사장들은 딱 앉아서 내 강의를 집중하고 아침 일찍 와서 다 듣는데, 아, 여기 대구에 5급 공무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못할까? 그게 난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니 유머 강사면 좀 그걸 유머러스하게 말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 오늘은 1시간. 우리 아들이요, 어렸을 때 종이 씹는 버릇이 있었어요. 계속 종이만 보면 씹어요. 그 소아과 데려갔더니 좀 큰 병원 데려가라고 그러고, 갔더니 정신과 데려가라고 그러고, 애가 기가 왜 그런가 한의원 데려가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애는 계속 종이를 씹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있는 안내문 그걸 또 씹더라고. 근데 우리 위층 사는 할아버지가, 야, 종이 씹지 마. 네가 염소냐? 그다음부터 안 씹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대접하고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면 안 돼. 그래서 난 강의 중에도요,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부작용으로 작용할 때도 있긴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공사에 강의를 갔는데 150명의 신입 직원들이었어요. 난 너무 부러웠어요. 왜? 맨 앞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몇 년생이냐고 물어봤더니 1991년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때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게임만 하고 자빠졌는데 이 자식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공사에 취직을 했어요. 150대 1을 뚫고. 여러분, 난 너무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면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보답할게요, 문자 좀 보내주세요. 난 그런 문자 받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자, 오늘은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 공사 들어오신 거 환영해요. 하지만 우리 공사 이름이 뭡니까? 도로공사 아니에요. 왜 도로공사인지 알아요? 공사했다 도로하고, 공사했다 도로하고. 그러니까 그게 도로공사예요. 한 번에 제대로 해야죠, 한 번에.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삼성 사장 되는 비결을 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세요. 제가 삼성 사장단 강의 갔을 때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장까지 됐어요? 하하하하, 아부죠, 아부. 회장님 웃겨드리면 사장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으로 취직했지만 진급은 아부로 하는 겁니다. 아부로. 여기도 부자 달린 사람 한 분 계시잖아. 그분이 뭐 선거를 했겠어, 뭐 시험을 쳤겠어. 옆에 그냥 있다 보니까 그냥 부시장까지, 부지사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몰라, 왜 몰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먹고 살려면 그냥 아부로 해야 돼요. 그랬더니 강의 끝나고 그 도로공사 애들이 강의 평가에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강사가 자기네 공사를 비하했다. 자기를 뭐 사장들하고 비교를 했다. 그러고 무조건 뭐 연기하라고 그랬다. 거짓말을 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결심한 게 있어요. 아, 이제 좀 수준되는 분들하고만 강의하자. 수준되는 분. 제가 비싸게 강의를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에 대한 대접이 좋아요. 근데 정말 어렵게 알았어요. 아, 힘든 학교니까 제가 뭐 거의 차비만 받고 갈게요. 그러고 가죠. 그럼 선생님은 너무 고마우니까, 교장 선생님 오늘 오신 강사분이가 인사 좀, 안에서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럼 그 교장은요, 아, 됐다고 그래. 뭐 바쁘니까 그냥 김 교수가 알아서 보내. 뭐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저도요, 이제부터 공짜로 안 합니다. 뭐 재능 기부? 난 재능 없어. 앞으로 돈 많이 받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난 지난번 미국 딱 갔을 때도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일반석이 했지만 옆에 놈이 웩 하는 바람에 비즈니스 타고 갔잖아요. 그래 비즈니스 타고 가서 열심히 강의를 했죠. 그랬는데 한 분이 딱 앞으로 나오더니 교수님 저희 회사에서 강의 좀 저 이번에 스케줄이 안 되는데요. 바로 한국 가야 되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모실게요. 그래서 지난주 가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LA를 다시 갔다 온 거예요. 한 30명 정도 되는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옷가게였어요. 하이파이브라는 옷 만드는 제조회사인데 강의가 끝나고 자 이번에 갈 때도요 제가 약을 좀 준비했어요. 요걸 타면은 옆 사람이 웩할 수 있게끔 여기 약을 타가지고 비즈니스 타고 가야 돼 힘들어. 여러분 여기 의자 이게 비즈니스 의자인 거 아세요? 여러분 딴 데 의자 봤어? 그냥 예술의 전당도 요게 뭐야. 근데 여러분 의자 참 이거 누가 설계했는지 잘했어. 그랬는데 내가 약을 탈 필요가 없었어요 이번엔. 왜? 그 사장이 비즈니스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딱 끝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지난 화요일날 LA 공항에서 저 사장님 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 회사에 고문으로 좀 오시면 안 될까요? 고문이 뭐 그냥 한국 계시면서 저한테 카톡으로든 전화로든 가끔씩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리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화선 사업가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제가 잠시 만나서 한 3시간쯤 커피 마시면서 해준 얘기가 자기가 잘 운영만 하면 몇십만 불짜리 돈이 되겠거든. 사업가들은 절대 흐트로 돈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왜 투자를 했겠어요? 저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유튜브예요. 유튜브 아시죠? 예, 합니다. 구독자가 얼마예요? 38명이요. 그건 안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제부터 유튜브 하세요. 제가 사실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도시마다 여러분 임대 사인 붙어 있고 돈 안 되고 경기 안 좋다 막 그러시죠? 그 이유는 사람이 안 와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몫이 좋은 자리가 돈이 되기 위해서 몫을 위해서 돈 내고 그 1억 2억씩 그 돈 내고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지만 이제 그거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사람 뭐 장사 된다고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가게를 알려주세요. 백종원 씨 보세요. 백종원 씨. 백종원 씨가 왜 열심히 그렇게 골목 식당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돈 몇 푼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브랜드 백종원을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유튜브 시작했더니 그냥 3일 만인가 뭐 100억, 100만, 200만이 확 올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기 제주도에 호텔도 열고 백종원 씨가 뭐 음식 장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려요. 부동산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요즘 뛰어난 정보들은 웬만하면 유튜브에 있어요. 저도 1년 전에 제 펀드 매니저가 요즘 2019년 경기 안 좋아질지도 모르니까 채권에 넣으세요. 채권에. 그랬어. 근데 내가 유튜브를 막 보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있으니까 그 판단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보면 알아요. 보다 보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2019년 결코 경기가 나빠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어그레시브하게 미국 주식에다 왕창 몰아넣었어요. 100% 어그레시브하게. 그랬더니 32%를 먹었어요. 1년 사이에. 만약에 내가 그 펀드 매니저 말 들었잖아요. 그대로야. 그대로. 바닥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슬슬 팔 준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했잖아요. 1차 협약.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협약되면 그때까지는 기대 심리로 올라가지만 그 후로는 떨어질 거라고. 이젠 떨어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 머리가 별로라면 이제 유튜브만 잘 봐도 돼요.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연히 보다가 보게 되나? 아니에요. 내가 찾아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오늘 점심에 짜장 짬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 둘 다 드시면 안 돼요. 하나. 난 짬뽕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짬뽕. 손 내리시고. 난 짜장. 오케이. 손 내리시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보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머릿수와 그릇수가 맞지를 않아요. 꼭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상 음식이 나오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갖다 쳐먹어요. 그러니까 난 손을 들고도 못 먹어. 손을 들고도. 여러분 방금 전에 손 안 드신 분 참 멍청하신 분이에요. 왜 선택을 안 하냔 말이에요. 이게 뭐 짬뽕 짜장만 여러분이 선택 안 했겠어요? 매사에 선택 안 합니다. 매사에. 어제도 제가 상주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가려는 대학교에
취업사관학교, 취업 100%, 취업을 완성시킨다 어쩌고 저쩌고. 취업자가 붙어있는 대학이라면 그냥 때려치워라. 대학은 취업시켜주는 대학이 아니다. 대학은 너희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곳이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응? 제일 잘 나가는 기업,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그 모든 게 스마트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요,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야 돼요. 홍보해야 되죠. 홍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종이신문 발행하죠. 기자들이 쓰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고비 나가고. 우리 김포시도 그래요. 지역신문 나오면요, 우리 집 할머니가 고추 말리는 데 써요. 고추 말리는 데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김포시민들 반 이상만 유튜버 만들어서 태그 달아가지고 김포시청에서 네, 내일 단수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 알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왔는데 왜 스마트폰 이용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단말기고 리모컨이고 이게 여러분들 머리 컴퓨터예요. 이런 얘기를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스마트폰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노력은요, 제 채널 신상훈 이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가 점점 줄어들어요. 공교롭게 그 세월호 사태 이후로 점점 강의가 줄어들더니 많이 줄었어요. 그 작년부터 나는 유튜브를 시작했고 1월 달에 10만 원이 딱 꽂히더라고요. 와, 나 드디어 외워버리겠어. 10만 원. 2월 달에 20만 원. 3월 달에 얼마 들어왔을까? 30만 원? 아니요. 32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올해 딱 계산을 해보니까 4,700만 원이 제 구자에 꽂혔어요. 지금도 여러분 요거 뭔지 아세요? 무슨 산소호흡기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기 녹음을 해가지고 또 이제 제가 유튜브로 또 편집해서 올리면 또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민감한 부분은 이렇게 카트를 해서 내보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이 공무원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아메이나 애터미 팔아먹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함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줘야 더 성공해요. 여러분이 왜 연말에 경품 안 되는 줄 아세요?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안 해서 그래요. 물 같은 거 한 잔 들고서 MC한테 가세요. 허허허, 목이라도 좀 죽이고 하세요. 그 자기 번호표를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MC가 말을 못 알아듣게 생겼으면 한마디 건네세요. 반띵? 반띵? 왜 그렇게 못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제가 공무원들 대상 강의할 때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퍼블릭 서번트, 누굴 위한 이런 봉사자 아닙니다. 이 도시의 첫 번째 주민은 당신이에요. 이 도시가 살만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떠나면 당신도 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제 가갔던 상주가 킹덤이라는 영화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조선시대 한양 다음으로 제일 컸던 도시가 상주예요, 상주. 근데 왜 저렇게 쪼그라들었어요? 10만 명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상복 입어가지고 아주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경부고속도 경부선 기차 올 때 막았잖아요. 가슴 양반들이 못 들어온다 그러고 고속도로 들어온다니까 또 그걸 못 들어오게 하고. 원래 글로 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쓸데없이 추풍령으로 길도 아닌 데로 넘어가다 보니까 수십 명 죽였잖아요. 수십 명. 그리고 세 번째, 군부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야, 이런 거 들어오면 우리 처녀들 다 큰일 난다고. 아, 군부대가 들어오는데 왜 처녀들이 큰일이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천으로 갔죠. 영천으로. 그러니까 세 번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서 지금 들어서 상복이분들 뭐 하겠어요? 그 앞으로요, 여러분들 여기다 딱 빈 허허벌판에 건물 하나가 들어서고 그로 인해 도시가 생겼잖아요. 이 선택을 한 사람이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그 후로 이걸 잘했다고 선택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 그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어제 대구에 두류 정수단지 거기 결정이 났잖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거 결정되고 나서 서로 그냥 중구청이다 달쏘고다 서로 이거 무효요 무효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의견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하기로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나온 결과는 여러분이 승복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돼요. 방금 전에 천국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선택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자, 봅시다. 제가 이포 나루토에 가서 막국수를 먹었는데 거기 이명박 대통령이 드시고 간 집 이렇게 그릇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난 이게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 당시는 구속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날 그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하하 웃더니 당장 껴버려야죠. 자기 집에 와서 먹은 손님한테 그 정도 뻥도 못 칩니까? 그 정도 연기도 못해요. 그러고 나간 다음에 소금 뿌리면 되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강의 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의 평가 해보세요. 내 느낌으로는 100%가 나와야 정상인데 97, 98밖에 안 나옵니다. 난 이것 때문에 항상 마누라한테 여보 왜 난 100%가 안 나와? 내 강의 들으면서 저 자빠져 자는 새끼는 뭐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마누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99명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강의를 해. 한 사람을 왜 쳐다봐? 근데 나는 자꾸 그 한 사람이 보여요. 왜? 그 한 사람이 내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나도 결혼식장에서 딴딴따단 그럴 때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고 싶었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기러기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시켰어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떨어져 살수록에 꼭꼭 잘 챙겨주세요.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사랑이 넘치는 거 아닙니다. 가끔씩 만나지만 정말 정이 넘치는 문자 하나, 이런 게 상대방의 마음을 휘저을 수도 있어요. 어제도 저녁 때 내가 우리 마누라로부터 받은 문자 하나가 내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좀 쪽팔리긴 하지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롯데백화점 49만 원 승인. 이런 문자를 볼 때마다 이 옆에 내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떨어져 살지만 순간순간 짧게 더 진하게 사랑을 나누시란 말이에요. 우리 도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알고 보면 상대방들도 다 나 같아, 내 맘 같아. 그러니까 그 알고서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띄워주고. 어제 블랙독이라는 영화, 학교 안에 벌어지는 사건, 그 기간제 교사 1년짜리 교사를 대하는 태도들 보셨죠? 그때 여러분이 먼저 나가셔서 같이 밥 먹을까? 왜 그걸 못해? 아까도 솔직한 얘기로 지사님이 해피데이에서 추자를 했을 때 난 좀 당황했어요. 아니 강사를 불러다가 이게 뭐야? 근데 추자를 했으니까 또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내가 몸을 흔들어 제끼면 안에 담긴 내용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간장 쫑지면 여러분 평생 간장만 담기게 되고 국그릇으로 바뀌면 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 틀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게 뭐냐? 습관을 바꾸란 얘기예요. 정답을 알려면요, 무조건 그냥 예수에 걸었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깔때기들은요, 쓰는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가로 시작하는 단어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가.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어머, 난 가짜인가 봐. 왜 가짜를 떠올려? 집에 돌아가서 긍정적인 아이들과 함께 끝말잇기라면요, 가정, 정상, 상식, 식사, 사랑, 랑데뷰, 뷰티풀, 플라워, 원앙소리, 리본, 긍정적인 단어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집안의 아이들은 가정법원, 원망, 망신, 신음, 음란물, 물침대, 대실 25,000원. 매사에 부정적인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은요, 무조건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돼요. 여러분 혹시 법륜스님이라고 아세요? 전 사실 종교는 기독교지만 맨날 법륜스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만큼은 보살이 됐어요. 보살이. 그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1살부터 3살까지 그 아이의 버릇을 어떻게 들어놓느냐에 따라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어떤 속담이나 뭐 아니면 항상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듣던 얘기가 뭐가 있으세요? 집안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매일 듣지. 그렇지, 가화만사성.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에 가화만사성을 써 붙이세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게 뭐 이렇게 힘들어요? 왜 부부싸움 벌어지는 줄 알아요? 코드가 맞는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든지 코드가 틀리면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 자녀분이 있으세요? 아들, 딸? 예, 일남 일녀. 일남이요. 딱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한테 넌 어떤 여자 만나라 얘기해줬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큰일 났을 뿐이네. 애가 지금 뭐 벌써 여자를 만나고 다닐 나이인데 몇 살이에요, 몇 살? 초등학교 6학년. 그래, 초등학교 6학년. 왕성한 시기에. 그럼 딸한테는 얘기했어요? 어떤 남자 만나라? 예. 어떤 남자?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아, 그걸 어떻게 알아, 애가? 그러니까 애가 돌아다니면서,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나 애끼니? 그러고 다닐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교육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중학교 때 우리 학교 교훈이 성실이었어, 성실. 선생님, 성실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가 엄청 맞았어요. 야, 이 새끼야, 성실이지 뭐야? 이런 건 시험 안 나와. 성실은 성실이야. 알았어? 뒤로 하면 실성이고, 야, 교과서 펴. 이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미국 교육은 단 거 없어요. 애가 웃지 않으면요. What's the matter? Smile. 그게 미국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나라는 애가 웃으면 야, 이빨이가 보이냐? 시험 100일 남았는데 지금 이빨이 보여? 입 다물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가서 웃으면 큰일 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 삼성 사장단 강의 2번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2가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이어트 사업. 아주 유망 사업입니다. 빼주면 지들이 알아서 또 쪄서 옵니다. 빼주면 쪄서 오고, 빼주면 쪄서 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유망 사업은 골프공 사업입니다. 골프공은 아무리 엉망으로 만들어도 딱 쳐서 슬라이스가 나도 지들이 잘못 친 줄 알아요. 공 탓을 안 합니다. 공 탓을.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회사와 공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라톤에도 도전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간 마라톤에서 선두였을까요? 중간이었을까요? 마지막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달리는 사람은 앞을 보고 뛰지 않습니다. 뒤를 봅니다. 내 꼴찌인가? 근데 뒤에 나보다 뚱뚱한 놈 하나가 헉헉대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날 따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근데 그놈이 내가 웃는 걸 봤나 봐요. 미친 듯이 달려오더라고요. 야, 인마 거기 서봐. 너 나보고 비웃었지. 너 꼴찌로 달리는 게 어떤 심정인지 맛보게 해줄까? 그러더니 갑자기 기권하더라고요. 기권. 내가 이 얘기를 강의 때마다 했을 때 가장 큰 웃음이 나왔던 데가 삼성 사장단입니다. 말이 막힐 땐 토킹. 이렇게 40분 정도 강의를 했고요. 그 이후로 또 한 40분 정도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7시 2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걱정했던 건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잘 해주셨고요. 특히 강의 전에 해피 댄스라고 그래서 도지사님부터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막 춤을 췄어요. 저는 막 춤을 췄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몸이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 표정도 환하게 풀려 있어서 강의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2019년 저의 마지막 강의였는데요. 마지막 강의에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서 2019년은 저의 인생에서 기억이 날 만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며칠 후면은 2020년입니다. 어릴 때에 비해서는 날짜 가는 거에 좀 둔감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있는 이곳 미국 아틀란타에서 202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간만 예고편을 해드리자면 내년은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이 지식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강사가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식을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강사 되는 법, 과정을 한번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진 않으세요? 작가반도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유튜버 되는 법, 유튜브 반도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각각 따로따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토킹 컬리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작가반, 강사반,
그리고 유튜브반.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해야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그런 길을 걸어보니까 아주 이게 유익한 것 같아요. 2020년 벽두에 토킹 컬리지에 대한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첫 출발은 인사하는 거, 그리고 명함 받아내는 거. 근데 그가 받아오는 명함이 무엇이냐에 따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미용실 다 잘하실 거예요, 분야에서. 그런데 그래, 내가 잘났어, 난 이렇게 해서 먹고 살지, 그게 3년, 4년, 5년, 뭐 10년 갈 것 같으세요? 안 갑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요,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막 박수쳐줍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그렇지만 살면서 내가 왜 부족하고 답답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디 가서 어찌라고 했던 부분이 신상훈 작가님의 강의에 있을 겁니다. 배우가 없는 편인데 이제는 하는 상대를 정해서, 없으면 정해서라도 웃음을 좀 같이 웃을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남들보다 먼저 많은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이걸 여러분이 활용하시고, 그러면 정보가 곧 돈이 시대가 됩니다.